아파트 풀칠 단속 스티커 차량 재물 손괴로 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먼저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친절한 생활 연구소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에서 주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 스티커나 풀칠로 붙이는 스티커 때문에 차량의 손괴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주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입주민의 동호수를 공고했을 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이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친절한 생활 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돌아와서 오늘은 내 차에 붙은 단속 스티커를 떼다가 흠집이 난 것을 변상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과 관리소 직원이 붙여놓은 단속 스티커를 입주민이 바짝 붙여서 피해를 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 그리고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 규정 위반 차량의 입주민 동호수를 공고할 수 있나 등 아파트 주차 단속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차를 잘못한 경우나 아니면 다른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관리 직원들이 붙이는 단속 스티커에 단속이 되어 내 차에 붙은 스티커를 떼다가 흠집이 생겼다면 재물 손괴로 아파트 관리소나 대표회의를 고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용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입주민 A씨가 단지 내에 주차된 아버지 소유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서 차를 수리하는 데에 429만 원이 들었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입주민 A씨는 한 대의 차를 등록해 두고 추가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4개월 이상 아파트에 주차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입주민의 주차 장소 확보와 단지 내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차를 잘 못한 차량, 즉 차선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이나 주차 장소 외에 주차를 하여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추가로 입주민이 아닌 외부 차량은 주차가 잘 되어 있어도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즉 노란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건데요. 물론 방문 차량이라고 미리 신고를 했다면 단속하지 않겠지요. 피해 차량은 뒤쪽 창이 비닐로 된 차량이었는데 이 비닐에 스티커를 붙여서 잘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주는 할 수 없이 비닐 전체를 교체했는데 그 비용이 429만 원이었던 겁니다. 재판은 2심까지 갔는데 최종 판결을 보면 이 아파트를 4개월 이상 방문하면서도 방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아파트 직원이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행위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라면 아파트 규정에 따라서 차량을 관리소에 등록하고 다른 곳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곳의 주차 규정에 따라서 인터폰이나 관리소를 방문해서 방문 차량이라고 신고를 해 두어야지 내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는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임대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입주민이지만 곧 이사를 갈 예정이라서 전면에 아파트 마크를 붙이라는 안내를 무시하고 계속 그냥 주차를 하다가 스티커 단속을 당한 경우입니다. 차주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며 주장한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단지 차량임을 나타내는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된다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회의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충분히 안내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두 번째, 아파트 차량임을 나타내는 마크 스티커 부착과 관련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았는지 의심스럽다. 세 번째, 자신의 차는 이중주차, 통로주차, 도로변 주차 등 다른 차량에 피해가 없는 정상적인 차선 안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네 번째, 입주 직후 관리사무소에 이미 차량을 등록 완료했고 단지 우리 아파트 차량임을 나타내는 마크 스티커만 없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아야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분 주장을 제가 조금 반박해 보면 일단 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며 공고는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 당시 주차를 잘 해놓았는데 단속을 당했다는 것은 이번 단속의 경우 주차 규정을 안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지 차가 아니라는 뜻으로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주차를 차선 안에 아무리 잘해 놓았더라도 주차 단속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말하는 법원의 판결 분위기를 살펴보면 세차 등으로 쉽게 제거할 수 없을 정도의 접착제가 흡착된 주차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라면 재물손괴로 보지만 그 외에 띄기 쉬운 주차금지 스티커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강력본드를 사용해서 완전히 떼지 못하게 붙이는 것 아니라면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주로 새벽에 퇴근하여 주차 자리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차 기둥 사이에 이면 주차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보안팀에서 주차금지 스티커를 접착면의 일부만 살짝 떼고 유리에 얹어 놓는 정도로 붙여 놓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누군가가 접착면 전체를 떼고 조수석 유리에 강하게 붙여 놓았습니다. 보안실 확인 결과 입주민 같은 사람이 스티커 뒷면을 다 떼고 강하게 붙이는 장면이 찍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입주민이 악의적으로 불법 주차 스티커를 차 유리에 붙인 경우인데 제 차량에 대해 재물손괴 고소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위 사안과 비슷한 사안을 수임한 경험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여지가 희박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며 실질적으로 재물이 손괴되어야 됩니다. 즉 물건을 효용을 못하게 되어야 되는데 위 경우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즉 세차를 해보면 손괴가 없어진다는 거죠. 다음은 아파트 마크 스티커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나 업무 방해가 성립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아파트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아파트 마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가 없으면 외부 차량으로 인식해서 흔히 말하는 노란 딱지라는 것을 전면 유리에 붙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수용 가능한 차량 대수에 비해 등록 차량이 더 많은 상황이라 1가구 다차량 세대의 주차관리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의 주차료를 관리비에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비양심적인 입주민이 3대를 사용하면서 2대만 등록하고 나머지 1대의 차량 등록 스티커를 위조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 위조와 관리 주체의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이현웅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업무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끝으로 주차 규정 상습 위반 차량 소유자에 대해 동호수 정보를 주민에게 공고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상습적으로 아파트 주차 규정을 어기고 대째라식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표회의를 거쳐 동호수를 공개하는 규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공개된 정보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문정구 변호사가 답변을 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를 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추가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을 때에도 모두 개인정보로 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아파트 동호수는 입주자들의 주소로서 이들의 성명과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고 관리소나 대표회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개인 동호수를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얼마 전인 5월 25일 송언석 국회의원이 아파트 주차장 무개념 민폐 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할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국회의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다가 법안이 확정되면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제가 만드는 영상 보기 편하게 오른쪽에 구독과 왼쪽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데 절대 돈 들지 않습니다. 시간 2초 정도 걸립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